독자 한 분 중에 제이 리즈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과연 미국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런 보험이나 지금 은퇴한 다음에 어, 이제 고령자들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뭐 어떤 보험 쪽은 제가 아니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사에 근무하게 되면은 보험 쪽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 상품과 또 연동된 투자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를 땁니다. 보험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다 있죠. 투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한국같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꾸준히 건강하게 했다면은, 사실 미국의 사람들이 크게 은퇴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정상이 어디가 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사실 이렇게 객관화 시킬 수는 없지만, 에, 뭐 고등학교 이상 나오고, 물론 이제 대학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 일반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다고 하면은, 어, 건강만 허락되면은 전혀 저희 그 은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은퇴 자산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회사에서 50%, 그다음에 자기가 50% 배치를 시킵니다. 은퇴 자산을. 그러니까 한국하고 다른 것이, 한국은 원천 징수가 돼서 국민연금한테 연금을 내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내가 냈던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은 내가 냈던 돈이 안전하게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증권시장에 투자가 돼서 그 돈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뭐 해주는지만 매치를 해주는 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넘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1년에 내가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만큼은 원천징수, 내가 그래서 10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내가 그 중에 한 달에 그래서 500불을 내가 내면은 회사가 50% 500불을 낮춰서 1000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은퇴 자산에 구자에다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맡아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은퇴 자산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세이빙을 안 하지?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보다 미국 분들이 세이빙 레이시 지금은 좋지만 의외로 이렇게 저축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분들. 근데 그 이유는 은퇴 자산이 계속 이렇게 이제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은퇴 구자에서 늘어나는 거 보면 이제 안정감을 드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은퇴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낸 거 외에도 자기가 따로 뭐 1년에 뭐 7,500불씩, 8,000불씩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나이에 따라서 좀 이제 좀 다른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략 따로 IRA 어카운트라고 가지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것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401k 이외로. 그래서 은퇴구자를 자기가 자신을 이제 개설해서 자산운용사에 맡기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완이 돼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은퇴의 나이가 59점 반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그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이죠, 만 59.6개월, 59세 6개월이 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은 보통, 근데 은퇴하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요즘 60이 예? 요즘 60이 아니잖아요. 그냥 청년이죠. 워낙 이제 요즘 뭐 건강을 유지를 했다면은 60대가 60세가 같지가 않아요. 제가 50대가 넘었으니까 저는 주위에 보면 제가 50대라고 느끼고 살 만한 이유도 없고 미국에 살면은 뭐 체력적으로 50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을 이제 얼굴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60대가 되더라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뭐 미국 사람은 좀 다르겠죠. 건강 관리를 안 했다면 또 이제 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65세에서 보통 67, 8세, 70이 다 돼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은 메디케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회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험 상품을 의료보험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면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요. 제가 찍은 거 저희 아내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4인 가족 기준에서 뭐 쌓아봐야 한 사람당 3,400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근데 이래서 프리컨디션이 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암에 걸렸었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레이시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국에서 오신 그 가족들 4인 가족인가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이 없으면은 회사에서 등록이 안 됐다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을 얘기하는데, 은퇴를 하시게 되면 65세에 은퇴했다고 쳤을 때는 메디케어가 커버가 됩니다. 근데 거기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병원에 며칠 머물 수 있고 무슨 수술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커버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워낙 요즘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2023년까지 80세 이상이 전 미국의 인구의 13%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 인구.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기 시작하죠. 50년대 출생들. 그다음에 곧 60 하고 그다음에 60년대생도 이제 리타이어를 하기 시작하죠. 60년대생 초에는. 그래서 리타이어를 하기 때문에 60년대생, 70년대생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면서 점점 만약에 이제 80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니어 아파트먼트 같은 게 있어요. 시니어인데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 아주 싼 이렇게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케이스가 보니까 우리 엄마는 재산이 없었잖아요. 오실 때 제가 없었어요 거의. 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래서 300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00불인데 원베드룸 해가지고 풀리 이퀄돼 있고 하여튼 뭐 아파트 가격이 300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뭐 물론 사는 게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용돈도 드려야 되고 여행 경비 모든 뭐 이런 것들은 다 따로 이제 저희가 했으니까 그 대신 부담이 덜했던 게 아파트 가격이 시니어 아파트가 그렇게 쌌어요. 300불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좀 다행이었던 거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큰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전적으로 뭐 다 의지를 했었으니까 다행히 와이프가 잘 도와줘서 그랬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건강하시다면은 그런 아파트가 나오고 메디케어가 되고, 메디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포버티 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중하 정도, 그러니까 인컴이 없으면서 이제 모아놓은 재산이 없을 경우는 메디케이드라는 걸 합니다. 에이드라고 해서 보조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병원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뭐 크게 아프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사들이 꺼려하죠. 미국은 환자가 이제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환자가 그래서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ICU라는 데 들어가면은 하루에 15,000불에서 2만 불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직접 ICU에 계신 간호사 분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분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재나 사람들, 인건비, 의사들도 많죠. 마취과도 들어가죠. 뭐 수술 뭐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ICU에 빨리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잘못하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메디케어가 아니라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보조로 재산이 없거나 인슈런스가 없는 분들은 사실 그런 ICU에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병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진짜 퍼버티 라인이죠. 굉장히 그러신 분들이 많고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뭐 보기가 좀 안쓰럽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세 넘어서 혼자 못 사실 경우는 어시스턴트 리빙이 있습니다. 어시스트 리빙이죠. 어시스트, 그러니까 돕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살린다는 뜻인데, 그래서 혼자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치매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8천에서 한 10,000불 이상 듭니다. 8,000원 좀 싼 거고요. 한 달에 10,00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롱텀 케어라는 인슈런스를 따로 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간호사들한테 치료를 받을 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풀타임 너싱홈 있죠. 너싱홈. 그런 경우니까 한 10,000불 이상 드는 것 같아요. 뭐 비싼 데는 15,000불 한 데 있고요. 한 달에. 비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돈이 많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달에 10,000불씩 쓸 수 있는 자식들이 없잖아요. 제가 아는 케이스가 제 친한 친구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미국에서 정상이라면 좀 그렇지만 뭐 이제 중산층으로 사는, 직장이 좀 하이텍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지만 두 형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뭐 그래서 아이들도 3명 있었고,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학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시스트 리밍을 캘리포니아에서 못 하시고 한국에 가서서, 한국에서도 그런 시니어 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나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데, 뭐 음식은 맞아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으로 좀 힘들고, 그러니까 치매가 미국에서도 30년, 40년 살아도 한국 분이 치매에 걸리니까 영어를 까먹고 한국말만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썼던 마더텅은 뇌에 치매가 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대상으로 볼 때는 어시스트 리빙 홈이 돈이 굉장히 자산이, 그래서 이제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리빙 홈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산으로 자산 운용을 해서 위치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우리 미국 형님 방송에서 내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배당금도 6% 이상 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투자하기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미국에 은퇴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대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대충 가늠을 하셨으면은,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장을 와 있지만 또 돌아가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